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그쵸? 지금 거의 2주 만에 본 것 같아. 그쵸? 여름방학이어서 여행도 갈 테고, 각자 휴가도 보냈을 거고, 지금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2단원까지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가, 3단원이 지금 도형의 뭐 선대칭, 점대칭 도형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진도가 방학 때인데 느슨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3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넘겼고 4단원은 이제 또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수업을 원래대로 하려고 해요. 3단원도 영상을 언젠가 찍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찍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찍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주고 일단 우리는 이제 진도대로 4단원에 이제 소수의 곱셈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이제 소수의 곱셈을 하긴 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말에 영상을 다 보고 개념 영상을 다 부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내가 뭘 배웠는지를 백지 테스트에 쓰기 위해서는 많이 반복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단순하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산이 이 식이 나오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개념들 차곡차곡 본인 손으로 직접 쓰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단원, 5학년 2학기 네 번째 단원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설명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치? 너희들이 지금 되게 힘들었던 5학년 1학기 과정을 잘 넘겨왔기 때문에 지금 5학년 2학기 과정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5학년 1학기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 그쵸? 근데 잘 버텨줬으니까 이제 5학년, 6학년 지금 잘 배워놓으면 또 중1 거까지는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했던 패턴대로, 지금 했던 방법대로, 지금 했던 습관대로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천천히 나가보긴 할 건데 오늘은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민망해. 민망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수의 곱셈입니다. 자, 소수의 곱셈에서는요, 배워야 될 파트가 크게 세 종류 파트예요. 근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자, 소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반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반대로 뭐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소수 형태. 이런 패턴을 배울 거예요. 자, 이런 뜻이야, 얘들아. 자, 3 곱하기 2 한 거랑 2 곱하기 3 한 거의 계산 결과는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한 거나 아니면 자연수 곱하기 소수한 거는 어차피 똑같은 결과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소수 곱하기 자연수 요 형태, 요 식의 순서만 요것만 이제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숫자를 선생님 식을 이렇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자, 쉬운 거 갈게요. 1.2 곱하기 3입니다. 자, 얘를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앞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3 곱하기 4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죠? 3을 몇 번? 3을 4번 더한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맞죠? 얘는요. 또는 4를 몇 번 더한다? 3번 더한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둘 다 12다. 이런 뜻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1.2 곱하기 3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는 봐봐. 1.2를 3번 더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얘는 또는 반대로 3을 1.2번 더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1.2번이라는 거는 우리 실상에서 쓸 수 있는 횟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 방향의 뜻, 다시 얘기해서 1.2를 3번 더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를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 이 식을요. 자, 덧셈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덧셈을 이용하여 나타내기. 자, 이런 뜻이에요. 1.2 곱하기 3은요. 1.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1.2 더하기 1.2
더하기 1.2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된다? 3.6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조금 어려워. 잘 봐. 0.1의 개수로 나타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0.1의 개수로 나타내기. 이런 뜻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라는 거는요, 0.1이 몇 개 있는 거야? 1.2는 0.1이 몇 개 있어? 12개 있어요. 그쵸? 자, 그럼 그 말을 한번 써볼게. 1.2는 0.1이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이므로. 맞지? 그럼 얘가 12개, 0.1이 12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몇 세트 있는 거예요? 3세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1.2는 0.1이 12개 있으므로 0.1이 몇 개? 12개씩 3세트, 즉 몇 개? 36개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입니다. 36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1.2 곱하기 3이라는 뜻은요. 얘는 몇 개 있다고요? 0.1이 몇 개 있다? 그렇지. 36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된다? 결국 3.6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해석을 조금 유의 깊게 봐주세요. 됐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실생활에서 그냥 계산할 때는 1.2 곱하기 3 그냥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얘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런 과정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기. 아이고 잠깐만 조금 위에다 쓸게요. 얘는요 세 번째 분수의 뭘로 나타내기? 곱셈으로 나타내기. 자 이런 거죠. 자 그럼 1.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1.2라는 소수를 분수로 10분의 1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다시 10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36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10분의 36은 다시 우리는 3.6이라는 소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분수의 곱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곱셈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1.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자연수 12 곱하기 3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12 곱하기 3은 결국 36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12가 아니었죠. 1.2 곱하기 3이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12에서 1.2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12에서 1.2로 가려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그렇지. 10분의 1배를 해줘야 돼. 그럼 12에서 10분의 1배를 하면 뭐가 될까? 1.2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36이 아닌 여기도 똑같이 뭐 돼? 10분의 1배를 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우리는 이 식을 세로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12 곱하기 3은 36이에요. 맞죠? 그럼 12가 아니고 어디 있냐? 다른 색깔로 갈까? 여기에서 몇 배? 여기에서 그렇지. 10분의 1배를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밑에 있는 1.2 여기를 1.2 그 여기 있는 곱하기 얘 3을 그대로 쓸 거야. 그럼 계산 결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건데 똑같이 10분의 1배를 해서 뭐가 된다? 계산 결과 여기서 10분의 1배를 한 3.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요 이 소수의 곱셈을 할 때 얘들아 소수의 곱셈은 선생님 그게 어디 갔지? 안 갖고 들어왔나 보다. 자, 미안. 소수의 곱셈을 할 때 결국에는 뭐 해주면 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 할 거예요. 곱하고 곱한 다음에 소수점, 소수점 뒤에 숫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수점 뒤에 하나가 되게 찍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긴 할 거예요. 결국에는 할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얘네가 이 식의 의미가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수의 곱셈에서 첫 번째 패턴 소수 곱하기 자연수가 지금과 같이 4가지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두고 칠판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뭐 되냐면은 소수 곱하기 소수 형태예요. 자, 소수 곱하기 소수도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를 할 거야. 좀 쉬운 숫자 줄게요. 0.2 곱하기 0.8 얘를 가지고 할게요. 그럼 얘는요, 덧셈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0.2를 0.8번 더한 겁니다. 또는 반대로 0.8을 0.2번 더한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몇 번의 의미를 그런 자연수를 표현하는 거잖아. 0.2번을 어떻게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덧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 생략을 할 거고, 자, 얘는 첫 번째 뭘로 표현할 거냐면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곱셈으로 나타내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0.2 곱하기 0.8이라는 요 수는요, 이 식은요, 분수의 곱셈으로 뭐 돼? 10분의 2 곱하기 몇이야? 10분의 8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분수의 곱은요, 우리 배웠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100분의 16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건데? 100분의 16은 0.16이라고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 다시해서 0.2 곱하기 0.8은 0.16이다 라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할 거예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할 거야. 우리 첫 번째 아까 소수 곱하기 자연수 했었을 때 네 번째 여기다가 썼던 거 기억하죠? 그치? 그 방법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나타내기. 이렇게. 자, 0.2 곱하기 0.8이라는 거는 일단은 다 떼어놓고 2 곱하기 8이라는 자연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2 곱하기 8은 몇이에요? 16이에요. 쫓아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2에서 우리는 0.2를 끌어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는 얘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10분의 1배가 돼가지고 2는 0.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쫓아왔습니까? 두 번째, 얘는요. 이 8이라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몇 배? 그렇지.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건데? 네, 좋아요. 곱하기 0.8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도 10분의 1배 했고, 여기서도 10분의 1배 했어. 그럼 10분의 1배 곱하기 10분의 1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하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0분의 1배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랑 곱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건데? 16의 100분의 1배는 몇이 되는 거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0.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번 세로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봤더니 잘 봐. 자, 2 곱하기 8이에요. 그죠? 얘는 16이랍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잠깐만 이렇게 쓸까? 자, 2 곱하기 8은 16이야. 쫓아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2에서 몇 대 된 거예요? 여기에서 10분의 1배를 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얘는 0.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8에서도 똑같이 뭐 했냐면 우리는 10분의 1배를 했습니다. 그럼 몇이에요? 네, 0.8이에요. 두 개를 어떻게 하래? 곱하라 그랬지.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될까요?
10분의 1배, 10분의 1배를 곱했으니까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0분의 1배가 돼서 결론은 뭐가 된다? 0.1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방법대로 저 방법대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요 마지막 방법으로 결국엔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이 정수 부분, 즉 자연수 부분을, 미안해, 정수라고 그랬어, 미안해. 자연수 2하고 8을 먼저 곱해서 16을 쓴 다음에 소수점 뒤에 숫자가 하나 있고 숫자가 하나 있어. 그럼 뭐 돼?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앞으로 와서 0.1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곱셈도 결국에는 뭐 돼? 자연수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자연수끼리 곱한 결과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소수점을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여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식의 출발이 자연수의 곱셈에서 출발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소수 곱하기 소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거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야? 곱셈. 곱의, 미안해. 곱셈이 아니고 세 번째 다시 써줄게. 3번. 곱의 뭐야? 소수점 위치의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선생님 숫자를 뭘 쓸 거냐면은, 자, 4.85 곱하기 1, 4.85 곱하기 10, 4.85, 이거 하나씩 곱하면 써볼까? 잠깐만. 자, 첫 번째 4.85 곱하기 1은 4.85를 한 번 더한 거.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 4.85라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4.85 곱하기 10은요. 결국엔 얘를 몇 번? 10번 더한 거죠? 그럼 뭐 돼? 여기에서 소수점 뒤로 한 칸 넘어가서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소수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자, 4.85 곱하기 10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100을 곱한 거야. 즉 몇이야? 얘를 100번 더하는 거니까 우리는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하나 더 갈게요. 4.85에다가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1000번 더한 거다라는 식의 의미가 되는 거고, 얘를 1000번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치, 얘는 485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잡아볼게. 그럼 4.85라는 이 똑같은 숫자에서, 이 똑같은 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위옆에 곱해지는 숫자가 1, 10, 100, 1000을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소수점이 뒤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의 10배, 이 숫자의 100배, 이 숫자의 1000배가 되는 이런 상황의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규칙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4850이라는 숫자를 얘를 중심으로 여기다 곱하기 1이야. 그 얘는 4850이 여기서 출발이에요. 그럼 4850에다가 곱하기 0.1 맞죠? 0.1을 했어요. 그럼 뭐 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뭐 돼? 10분의 1 한번 써볼까? 약분되면서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한 번 더 갈게요. 두 번 더 갈게. 4850에다가 곱하기 0.01을 했어요. 잘 생각해봐. 이거 곱하기 0.01은 100분의 1이에요. 맞죠? 약분시키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한 개만 더. 4850에다가 곱하기 0.001을 했어요. 계산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규칙을 잡아보시면은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숫자 485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얘가 기준이죠. 곱하기 1 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고, 여기에서 10분의 1을 했어요. 그럼 뭐 돼? 여기서도 똑같이 10분의 1을 한 계산 결과 485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100분의 1 했죠? 그럼 여기서 100분의 1 한 결과 무엇이 되는 거야? 뒤에서 하나, 두 칸 앞으로 와서 48.5.
자, 여기에서 1000분의 1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1000분의 1 한 결과, 즉 뒤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간 결과 4.8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됐죠? 자,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자, 6 곱하기 9에서 출발할게요. 얘는 6, 9, 54. 그래서 출발입니다. 그럼 여기는 봐봐. 앞에 숫자 0.6 곱하기 9. 그죠? 그럼 얘는 몇일까요? 여기에서 뒤에 거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앞에 게 바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10분의 1 했지? 여기도 10분의 1 했으니까 뭐가 될까? 5.4가 되겠죠. 자, 0.06 곱하기 9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100분의 1 했죠? 그럼 여기서 100분의 1을 한 결과 0.54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됐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얘가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1배, 그럼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그럼 100분의 1배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 몇 개만 섞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이런 거야. 5 곱하기 3이 15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0.5 곱하기 0.3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10분의 1배. 그럼 여기서 10분의 1배 하면은 최종적으로 100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얘네 계산 결과 0.15 이렇게 나올 거야, 얘기지.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50 곱하기 0.3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10배 됐죠? 그쵸? 10배. 그럼 여기에서 10분의 1배 됐어. 그럼 얘는 잠깐 써볼게. 여기에서 10배가 된 거고 여기에서 10분의 1배가 된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결과는 결국이 1이죠. 뭐야, 안 변해요. 그냥 뭐가 된다? 1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지. 자, 0.05 곱하기 0.3.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100분의 1배, 그죠? 여기에서 10분의 1배, 그럼 총 100분의 1배 곱하기 10분의 1배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000분의 1배 0.01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그치? 그래서 어떤 수들의 규칙이 있어요. 곱이라는 숫자의 곱의 소수의 곱하기에서 소수점의 위치의 규칙, 소수점 위치의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예요. 내용은 다고, 이제 니네들이 이제 5학년 2학기 거 이제 우리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풀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유형인데,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5학년 1학기 때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5학년 2학기 때도 나오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6학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 유형이 나올 거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니네들은 띠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격의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는지, 아니 뭐 나무 간격의 크기, 간격의 길이 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 2학기 것도 마찬가지고 6학년, 심지어 중1 것까지 지금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문장제 문제들의 그 주제별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똑같은 주제로 나오지만 우리가 단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숫자의 형태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소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수의 곱으로만 나타났다면은 지금은 이제 자연수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수랑 소수랑 섞일 수도 있고요. 나중엔 자연수랑 뭐 분수 또는 뭐 소수랑 분수랑 이렇게 섞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계산을 연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계산을 틀리면 안 돼. 알지? 웬만하면은 계산은 틀리지 않고, 계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암산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내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확인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자꾸 실력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잘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이었는데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우리는 백지 테스트에 부담을 안고 또 학원에 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 주제들은 써줄게요. 써주고, 요 소수 곱하기 소수 요 타이틀을 써주고 니네가 숫자들은 알아서 선택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까지 한 번에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서 잘 썼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하던 거대로 그대로 꾸준히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비록 5학년 과정이지만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칭찬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 뒤에서 서포트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던 대로 지금 꾸준히 잘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요. 그래도 지금 공부하는 게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좋은 실력이라는 걸로 깜짝 선물이 돼서 니네들한테 꼭 나타날 테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내가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주말 잘 보내고 밥 맛있게 먹고 다음 주 우리는 평일 수업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어요.